2024년 10월 고등학교 3학년 10월 학력평가,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하, 선택과목 기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기하가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고득점을 노리기 위해서 역시나 기하도 거의 다 맞춘 형태가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공감 파트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좀 많이 넓어지는 것이 기하 공간 파트인 것 같아요. 공간 파트는 특히나 정의 파트, 정의 부분을 좀 잘 생각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보다는 시간 투자가 좀 적어도 되지만 공간 파트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있으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면 딱 공간 파트 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난 공간이 도저히 안 되겠어 하는 친구들은 딱 한 문제 빼고 모두 문제 맞출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23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23번 쌍곡선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결국은 얘네 둘 더한 값이 초점이 되는 거니까 2배 해주면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4번 A점을 XY 평면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이야기하자 했으니까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B점이 되고요. C점과 선분 B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거니까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Y좌표, Z좌표가 전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뭐 X좌표는 필요 없고요. 어쨌든 내분점 P라고 얘기하면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B,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나오는데, 얘네가 전부 0 돼야 된다는 거니까 B의 값이 2인 거 알 수 있고 A의 값도 2가 되는구나 라고 찾으면서 A 더하기 B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두 벡터에 대해서 이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가 루트 13, 그 다음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가 1, A 벡터의 크기가 루트 1 때 둘의 합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제곱을 해봐야겠죠. 제곱하면 4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4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한 게 1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도 제곱해주면 1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표현되니까 결국은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4A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하는 값이 이 친구가 2가 되고 이 친구 2 되는 거니까 얘는 넘어가서 5가 될 거고,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A 벡터 대적 B 벡터 한 값이 마이너스 1 되는구나. 그럼 여기 연산해주면은 두 값을 찾을 수 있겠죠. 먼저 뺀다고 생각하면 6A 벡터 대적 B 벡터가 6이니까 둘의 내적 값은 1이다 라고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건 B 벡터의 크기의 제곱도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 벡터 대적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건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2A 벡터 대적 B 벡터, 그다음에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되고 2 더하기 1, 즉 5가 나오는 거니까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5다라는 걸 찾으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적는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입니다. 포물선 y제곱은 12x의 초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얘기하고 길이가 3대 4라고 주어졌을 때 A점 위에서의 y절편 A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포물선 얘가 y제곱은 12x다 이렇게 되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만난 점 A점, B점, 그 다음에 여기 F점이라고 얘기하면 길이가 3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를 3K, 그 다음에 여기는 K, 그 다음에 점근서 쭉 연결해주면 결국은 수선의 발내린 값, 여기도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도 3K, 여기도 K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여기로 쭉 가지고 와서 여기 수직 딱 잘라간다 치면 여기 길이가 2K가 되는 거니까 길이 B가 여기는 4K, 2K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2루트 3K, 즉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기울기가 여기 3분의 파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가 3분의 파이니까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y는 루트 3에 x-3이랑 y는 y제곱은 12x의 교점 중에 a점의 좌표를 찾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y제곱은 3의 x-3의 제곱은 12x라고 가져가면 되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18x 플러스 9, 3, 27은 여기가 12x다. 3 약분해주면 3 미리 약분할걸. 6x 플러스 9는 4x가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는 0 되니까 x는 1 또는 9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인 거고 얘의 x좌표가 9인 거 알 수 있는 거니까 a점의 y절편을 찾자라고 얘기하면 9, 여기 9 들어가면은 절편도 일단 점도 찾아주면 되겠죠. 9 들어가면 12 곱하기 9에다가 루트 씌운 게 y 값이 되는 거니까 6루트 3 남죠. 6루트 3. 그러면 y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6루트 3y는 2p니까 6에 x 플러스 9가 된다. 6 약분해주면 y는 루트 3분의 1x 플러스 루트 3분의 9, 즉 루트 3분의 1x 3 약분해주면 3 루트 3이라고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주어졌고요. DH의 중점을 M, 그 다음에 GH의 중점을 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분 FM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NP의 길이가 최소다, 최소 1대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점 N과 여기 점 M과 FN이라고 이야기하는 직선과의 최소 거리가 되도록 하는 점이 P가 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N에서부터 FM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P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NP라는 요 직선, NP라는 직선을 파란색 셈이 그려놓은 파란색 평면에다가 정사형 시킨 길이를 구하자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직선과 평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N에서 P는 이미 교점이니까 나머지 점인 N에서부터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필요했겠죠. 근데 이 평면은 결국은 BFHD라는 평면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파란색 삼각형 평면은 요 평면이 되는 것이고, 요 평면은 당연히 어떤 선, 이 N이란 데에서 수선의 발 내린다 생각하면 그대로 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어디 위치하게 될 것이다. 여기다 위치하게 되겠죠.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리는 점, 여기가 Q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 평면과 결국은 FG, 아까 이 평면이라 얘기하는 것은 여기 BHDB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면을 말하는 겁니다. 삼각형, 지금 파란색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면, 이 두 개 평면은 서로 수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N에서 수선의 발 내린 점은 결국 Q, 여기 PFHB에 맺히게 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될 거죠. 결국은 EFH GH 쓰면 여기가 N이 되는 거고, AH라는 선분이 여기 놓여 있는 상황이고, 여기 우리가 그대로 위에서 본다 생각하면 그 평면이 그대로 여기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같은 평면 안에서 여기에다가 내려지는 여기가 Q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여기가 1인 거죠. 즉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3, 여기도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보라색으로 할까요? 색깔 잘 안 보일라. FQ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 FQ라고 이야기하는 요 선분의 길이가 2분의 3루트 3입니다. 3루트 2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쌤 여기 3이라 있겠죠? 2죠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정삼각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얘들아 이런 거지. 아까 쌤이 맨 처음에 공간에서의 정의 얘기했던 거지. n이라고 하는 평면에서 n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평면 파란색 삼각형에 내린 수선의 발 q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직선에 내리는 수선의 발 p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뭐에 의해서 삼수원 정리에 의해서 여기 연결이 되면은 이 분홍색 선 조금 진하게 얘기할까요? 분홍색 선도 이 FM이라는 선과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럼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여기 파란색에서 요각의 크기를 셈이 편의상 알파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1이고 길이가 그다음에 여기가 2루트 2였기 때문에 여기 3 그러면은 FM의 길이는 3이 되겠죠. 즉 사인 알파라고 하는 값이 3분의 2루트 2인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와중에 FQ의 길이가 뭐가 됐었구나. FQ의 길이가 2분의 3루트 2였잖아요. 그러면 PQ라고 이야기하는 요 분홍색 선분의 길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니까 이 FQ라고 하는 데에다가 얼마? 사인 알파의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분의 3루트 2 곱하기 사인 알파가 3분의 2루트 2니까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죠. 미안합니다. 이 3분의 1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3분의 1 곱해주게 되는 거죠. 3분의 1 곱해주면 되니까 결국은 PQ의 길이가 얼마다 라고 나온다? 2분의 루트 2라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2분의 루트 2다.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정사형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금 정육면체에 대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n에서부터 p의 수선의 발내린 게 되는 거다 보니까 n에서 그 평면의 수선의 발내리면은 결국은 이 pq의 선분의 길이가 정사형의 길이가 되고 삼선 정리에서 의해서 여기 수직 나오는 거니까 요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이 튀어나오는 거고 요 각은 큰 파란 삼각형에서 사인 얘기하면 되겠고 여기 fq라고 하는 부분 길이 구할 수가 있으니까 정사형의 길이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정의들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27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너무 기하스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조금의 아쉬움은 마지막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최대가 되는 점 이용하는 거. 그거 빼고는 내용 자체는 기하적인 내용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문제라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물론 쌤이 마음에 든다는 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겠죠? 어쨌든 가볼게요. A점이라고 얘기해서 9,0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반지름이 2짜리 원을 그렸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X점이 되는 거고요. 8,1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원 안에 B점이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 B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점의 집합 S를 구하는 집합 S인데 요거였죠. 그래서 아까 x점은 ax의 벡터의 크기가 2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x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가족건에 의해서 여기 a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 위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ob 벡터 플러스 k bx 벡터는 4가 되도록 하는 애가 존재한다. 실수 k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는데 요 식을 보고 되게 막막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차근차근히 생각 한번 해볼게. 결국은 x라고 하는 친구가 그냥 편의상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bx 벡터는 얘를 의미하게 될 거고 여기에 실수배니까 얘를 연장하는 친구가 되겠죠. 그러면서 ob 벡터만큼 왔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했더니 어쨌든 요게 얘기가 되겠죠. ob 벡터만큼이니까 원점에서부터 b 벡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bx 벡터의 실수배를 이동한다는 거니까 음수면 뒤로 가고 양수면 앞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다 지우면 안 되고 B점 요게 얘기가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B점을 지나면서 BX 벡터를 방향 벡터로 하는 직선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게 K의 BX 벡터 플러스 OB 벡터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시점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요 벡터의 결과가 내가 OQ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치면 얘를 여기가 지나는 점 B점이 지나는 점이 되는 거고 방향 벡터를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BX라고 하는 직선 B점과 X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도 bx 연장선 중에서 b를 지나가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이 q가 되는 거고 실수 t에 따라서 q라고 하는 점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k가 0이면 b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면 이만큼 반대로 간 친구가 되겠죠. 여기가 q점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면 요만큼 더 간 점, 여기가 q가 될 것이다. 이런 형태로 결국은 이 bx를 방향 벡터로 가지고 B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을 의미하는데 그 위의 점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4가 되도록 하는 애가 실수 K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원점이 여기 있으면 원점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길이가 반지름이 4짜리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원과 만나는 점은 여길 Q라고 생각해보면 중심과의 거리가 4가 되는 거죠. 이 K가. 그러면 이런 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4가 되도록 하는 K가 존재한다는 건 B점을 지나면서 BX를 방향 벡터로 갖추는 직선이 이 원과 만나는 점이 존재해야 된다. 이 원과 만나는 점이 존재해야 된다가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했더니 만약에 x가 이런 지점에 있어 버린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q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x와 bx를 지나면서 여기에 평행하면서 b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러한 직선이 되는 거죠. bx 벡터 B와 X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원점과 여기 원점이라 생각했을 때 원점과의 거리가 4가 되도록 하는 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결국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4가 되도록 하는 점이 없으니까 나 조건을 만족 못한다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만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 거야? 결국은 B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경우가 마지노선이 되겠죠. 그 다음엔 여기도 있을 거고 반대로도 있겠죠. 위에 부분에서도 이 원과 접하면서 이 직선 B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요런 점들이 마지노선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럼 만나는 점들 요런 점들이 되겠죠. 요게 결국은 X점들이 모여 있는 집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결국은 B점이라고 얘기했던 8,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원과 접하는 그 사이에 있는 기울기들이 결국은 X점을 만드는 또는 기울기 이 원과 만나도록 하는 기울기의 직선들을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이야기한다 치면 y는 m의 x-8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 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라는 원의 교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중심인 0,0과 이 직선 y는 조금만 정리할까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이야? 4 이하가 되는 경우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들어가면 절대값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일 건데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m을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넘겨서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하면서 제곱해주면 88에 64m제곱 마이너스 8이 16m 플러스 1은 16에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면 16 빼면 48m제곱 마이너스 16m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m을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해주면 12, 4 해주면 3 해주면 36 나오고 5 해주면 20 나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m이란 값이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2, 요 케이스가 마이너스 12분의 5고 요 케이스가 4분의 3인데 그것보다 작은 형태의 직선들이랑 그 다음에 0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2분의 5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노선들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여기 아까 4분의 3과 만나는 요 두 점 마지노선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5랑 만나는 요 두 점이 또 마지노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파란색 선과 만나는 점 끄트머리 점에 따라서 최대가 되는 점이 어디가 될 건지 찾아주면 되겠죠. 얘가 y좌표가 음수인 경우면은 가장 끄트머리 점 여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파란색 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마이너스 12분의 5에 x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의 x절편이 원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라는 거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x절편 찾기 위해서 y에다 0 넣고 그러면은 5분의 12는 x-8 되니까 8 플러스 5분의 12 즉 얘는 10 플러스 5분의 2라고 되는 거고 여기가 x의 좌표가 9,0이었고 반지름이 2인 거니까 마지막 끝점은 9, 11,0인데 요 초록색 선분의 x절편이 10 플러스 5분의 2니까 11보다 작은 점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선이 x축과 만나고 또다시 원이랑 다시 만난 점은 아래에 존재하는 거니까 x값이 가장 큰 점. 요 보라색 선 중에서 x값이 가장 큰 점은 결국은 11,0이 되는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P점이 11,0인 거고요. B점은 아까 8,1이었죠. 그러면 코사인 세터 구하자 했으니까 OP 벡터는 11,0인 거고요. BP 벡터라고 하는 친구는 B에서 B 값 빼는 거니까 3,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11 곱하기 루트 10분의 내적하면 11 곱하기 3 그러면 11 약분하면 루트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3 루트 10이구나 라고 찾으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택 과목 28번 문제들이 요즘에 좀 어려운 형태라 생각을 해보면 28번 3개의 선택 과목 중에 제일 어렵지 않을까, 제일 낯선 형태인 것 같아요 확실히. 또 개인적으로는 참 기하스러운 문제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쌤 풀고 너무 이 문제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봤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 변태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런 것들 개념이죠. 여기 보다시피 얘가 방향 벡터고 거기에 실수배랑 오비 벡터의 크기, 오비 벡터 얘기한 거니까 결국은 B점과 X점, BX를 방향 벡터로 가지고 BX를 지나는 직선인데 걔가 원점 사이의 거리가 4가 돼야 되는 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 원을 그렸을 때 이 원과 만나는 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 가지고 만나도록 하는 마지노선들 찾고 그 점에 대해서 최대가 들어가는 점 찾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내적에 대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직선의 방정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어렵게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참 좋게 나온 것 같아서 한 번쯤 잘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28번 한번 꼭 제대로 보면서 의미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8번의 문제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장축의 길이가 8이고 두 초점이 마이너스 2,0이랑 2,0인 타원이 C1이다 이렇게 되어줬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가 12면서 초점이 F랑 P인 타원 C2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점 중에 y좌표가 양수인 점을 Q라고 얘기해서 F-Q, 그 다음에 FQ, 그 다음에 PQ 요 선분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등차 중앙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FQ의 길이와 QF-의 길이와 PQ 선분의 길이의 합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QF의 길이 더하기 QF-의 길이가 첫 번째 타원의 장축의 길이인 12가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엔 PQ의 선분의 길이와 QF의 선분의 길이가 합이 역시나 두 번째 타원의 장축의 길이인 이게 위에 게 8이었구나. 첫 번째 거 8, 밑에 게 12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네 둘 더한 값을 2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얘네 양변을 다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PQ, QF 다시 그 다음에 EQF의 길이가 20이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EPQ랑 같은 거죠. QF랑 그러면 4QF의 길이가 20이라는 거니까 QF의 길이가 5다라고 찾아지는 거죠. 그럼 얘가 오면 얘가 4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오면 얘는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양이 여기 7, 여기는 5, 여기가 4가 아니라 3이죠. 3입니다. 더하기도 못하네.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A점이니까 결국은 요 점의 좌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QF, PF라고 이야기하는 요 선분의 길이를 찾아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찾죠 했더니 또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얘였죠. F와 F'의 길이가 4라는 걸 주어줬어요. 그럼 알 수 있는 건 요거죠. 여기 수직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여기의 길이는 구해보면 여기가 a, 0이었고 여기가 2, 0이었으니까 이게 a-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pf'의 길이는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3짜리 7짜리니까 7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a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49에서 9 빼니까 42 a 플러스 2의 제곱인 거니까 a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고 그러면은 40이니까 2루트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인데 a가 2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따라서 a가 2루트 10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P의 값이 마이너스 2, Q의 값이 2가 되는 거라서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8이다 라고 찾아지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히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그 다음엔 AB, AC, AD, AE의 길이가 4인 정사각뿔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좀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결국은 AB, AC, AD, AE의 길이가 전부 같다는 거니까 이 평면에서부터 결국은 수직하는 선분 이 평면에 수직하고 얘네의 교점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교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수직해서 올라가는 점 중에 A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거죠. 요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엔 BC의 중점을 P, 그 다음에 CD의 중점을 Q, 그 다음에 AC 선분의 길이, CA의 선분의 길이가 1대 7이 되도록 내분하는 점을 R이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해서 이 네 점을 지나는 구와 구 위에 있는 점 중에서 AB 직선의 거리의 최소인 점을 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각형 ABS의 평면 BCD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4점을 지나는 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B란 직선이 있을 때 결국은 이 구에서 구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AB라는 직선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S라고 이야기한다 했는데 우리가 그런 형태의 내용은 결국은 구의 중심에서부터 이 AB에다가 수선의 발 내린 점과 만나는 점을 S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놓고 이 삼각형을 결국은 이 ABS라는 삼각형을 밑면에 있는 요 평면에다가 정사형 시키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친구를 이 평면에 정사형시키면 O가 될 거고 B는 그대로 B니까 S라고 한 점, 즉 9랑 어떻게 보면 이 4점을 지나는 9가 있을 때 9와 AB 사이의 거리 구해서 최소가 되는 점 S라 해서 S라고 하는 친구를 정사형시킨 점 S-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AB, S-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의 목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S라고 하는 점이 어디 있을 거며 S라고 하는 친구를 평면 BCD에다가 수선에 발 내린 점과 이 BOB라는 선분 사이의 거리를 구해내야 될 것이다. 그게 결국 정사형시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보려고 했더니 구가 지나는 점 중에서 이 PCQ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되게 특이한 삼각형이죠. 왜? 한 변의 길이가 1, 1이면서 수직인 상황인 거니까 얘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구에서 이 세 점을 지나는 건 이 세 점은 요 하나의 구 위에 있을 건데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점이 P, C, Q라고 하는 세 점이 정해지면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과 이 구가 만나는 점이 결국은 이 삼각형을 결정해주는 원이 되어서 이 삼각형이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그리면 구랑 만나는 것은 원이 만들어질 건데 C의 각도가 90도라는 건 결국은 PQ라고 하는 선이 지름인 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중점을 쓰면 M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M이라고 하는 점의 특징은 결국은 이 M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PCQ 우리 밑면이죠 지금 여기에 요 평면에 수직하도록 올라가는 직선 위에 뭐가 있어야 될 것이다. O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요 길이들이 동일하게 나타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구해보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중점 PQ의 중점을 M이라고 이야기하면 MP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PQ의 길이가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엔 C까지의 길이도 2분의 루트 2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R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R. 근데 R이라고 하는 점이 결국 CR의 선분의 길이는 2분의 1인 상황이 되고 PCR이라고 하는 각도는 삼각형 ABC에서 결국은 BCA가 이루는 각의 크기랑 같은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각도 PCR이라고 하는 각은 삼각형 BCA랑 똑같을 것이고 삼각형 ABC라고 하는 건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값을 구해보자라고 하면은 AC의 길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었죠. 여기가 4, 4, 여기가 2인. 근데 여기 중간에 각을 알파라고 얘기하자 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 내리면 1 되는 거니까 코사인 알파가 4분의 1인 걸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길이 PR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으니까 PR에 대한 길이를 제곱은 구하기가 쉽죠. 피타고라스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 코사인 알파가 되니까 4분의 1 되면서 1 되고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날라가니까 PR의 길이가 1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특징은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러면 QR의 길이도 1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건 결국은 M에서부터 R까지의 길이도 얼마가 된다는 거. M에서부터 R까지도 2루트 3이다라고 된다는 2분의 루트 2다라는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건 MP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 MQ의 길이도 2분의 루트 2, MC의 길이도 2분의 루트 2, 심지어 MR의 길이도 2분의 루트 2라는 게 튀어나온다 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M이라고 하는 친구가 M이 9의 중심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9의 중심. 그러면서 이 9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2가 반지름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다시 점수는 5점 지나니까. 그럼 이젠 9에 대한 정보는 찾아냈습니다. 9라고 하는 9는 여기 PQ의 중점 M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인 9가 생기는 거죠. 이런 형태로 9가 있다. 그러면서 이 9와 AB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을 찾자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럼 이제 쌤 아까 얘기했듯이 이 M이라는 점에서 어디에다가 AB라는 직선에다가 무엇을 내린다? 수선의 발을 내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편의상 이 점을 H라고 이야기하면 이 H와 M이라는 직선 위에 S라는 점이 있으면서 이 MS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인 2분의 루트 2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S라고 하는 점을 어디다가 이 밑에 평면 밑면에다가 정사현시킨 점 S-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H도 수선의 발 내리도록 할게요. 수선의 발 내린 점을 H-라고 이야기하자라고 되면 어떻게 보면 H-와 M이라고 하는 선 연결하다 보면 그 위에 S-라는 선이 있을 건데 쌤이 찾아야 되는 선분의 길이는 요 삼각형이 되는 거죠. BO
S-라는 요 삼각형. 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삼각형. 정사형시킨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OB의 길이가 루트 2인 건 알고 있으니까 쌤이 S-에서 또다시 이 BO라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내리는 요 선분 또 여기다가 뭐 점 이름 붙이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높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사형의 높이, 이 높이 부분만 구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다 구할 수 있을 것이다가 되는 거죠.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라고 하는 거는 S-라는 점과 OB라는 직선 사이의 길이가 되고 요 길이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목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 다음에 S-라는 점은 결국 S-라는 점은 이런 점이었습니다. AB라는 직선과 여기 M이라는 직선을 연결했을 때 수직하게끔 연결했을 때 그 중에서 M에서부터 길이가 2분의 루트 2인 점이 S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면 결국은 M이란 점에서 이 AB라는 직선에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상황이었고요. M이라고 하는 점은 이 삼각형 OAB A점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OAB라는 요 삼각형 입장으로 보면은 O에서부터 수선을 올리다 보면은 이 평면에서 수직하게끔 올리는 점이 M이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MH라는 직선이랑 AB라는 직선은 수직이고요. MO라는 직선과 삼각형 OAB는 수직인 상황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상황이죠. 선도 하나만 더 올려놓을까요? ABC라는 OAB라고 이야기하는 요 삼각형, 사각형으로 그려주네. OAB라고 이야기하는 요 평면에서 M에서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안 그려지네. 그려져라. OAB라는 삼각형의 M이란 점에서 OAB에 내린 수선의 발이 O가 됐고요. 그 다음에 M에서부터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 H가 되면 여기 OM도 OH라는 선도 AB와 수직이 되는 거죠. 여기 OH라는 선과 AB라는 선은 수직이 됩니다. 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S라고 하는 점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S라고 하는 점은 이 MH라는 선 위에 루트 2가 되는 거리 위에 S라는 점이 있었으니까 MH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려 했는데 MH라고 하는 선분은 아까 봤듯이 요렇게가 삼수선 정리를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즉 OH의 선분의 길이 제곱 더하기 OM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OM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니까 얘는 4분의 2 제곱한 값은 4분의 2가 되고 OH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했더니 OH라고 하는 친구는 AB와 수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OBA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 내린 점이 H가 된다는 거니까 OH의 길이와 AB 길이 곱한 것은 OB 길이와 OA의 길이를 곱한 거와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OH의 길이는 4분의 OB의 길이는 루트 2, OA 길이는 루트 14가 되죠. 우리 구해보면은 여기가 4, 여기가 루트 2인 상황이니까 여기는 루트 1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2분의 루트 7이 나와서 제곱한 값은 4분의 7. 즉 4분의 9, 4분의 9가 MH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MH의 길이는 2분의 3이구나라고 찾아지는 거죠. 그럼 다시 S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PQ의 중점에서부터 AB에다가 수선의 발 내린 점의 길이가 2분의 3이라는 요 선분 위에서 2분의 3 대 2분의 루트 2의 길이에 해당하는 점이 S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다시 이렇게 그림도 평면 부분만 좀 잘라서 그려볼게요. 여기가 M이었고요. 그 다음엔 AB라는 선에서 H라고 하는 점 내렸습니다. 여기 수직으로 올라가는 점 여기가 H 다시
H 다시 여기가 H. 그래서 AM을 연결하는 선이 있고 여기 연결하는 선 위에 여기에 S라는 선이 있는 거고 S에서 또다시 수선의 발 내린 점 S 다시를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얘가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밑에 부분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직 내린 거니까 길이가 어떻게 보면 S-M의 길이 대 H-M의 길이가 루트 2 대 3의 길이비를 가져야 된다. 여기가 지금 현재 2분의 3이었고요. 여기가 2분의 루트 2였으니까. 그러면 길이비가 루트 2 대 3의 길이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생각해보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 S-에서 이 AB라는 직선의 수선의 발 내린 요 길이를 찾아야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보면 또다시 두 삼각형은 닮은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여기 길이비 대 여기 길이비가 루트 2 대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요 길이비 대 요 길이비가 얼마? 루트 2 대 3인 거니까 그럼 여기 길이비는 3 마이너스 루트 2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높이에 해당하는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결국은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5m의 길이랑 같을 것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되고 얘는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5m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높이도 찾았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OBS-라고 이야기하는 정사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길었지만 얘는 계산해주면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서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루트 2가 되면서 P의 값은 2분의 1, Q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최종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60에다가 P 플러스 Q의 값이니까 60 곱하기 3분의 1, 즉 20이 되면서 30번의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길었습니다. 30번 문제. 개인적으로 미적보다는 기하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 10월 학력평가는. 미적의 30번 문제나 28번 문제는 평이했던 것 같거든요. 쌤 생각에는. 근데 기하의 아까 28번 문제나 30번 문제 둘 다 꽤나 낯설고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서 기하가 조금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기본 정의들인 것 같아요. 공간 파트에 대한 내용, 벡터에 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의 부분만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공간 벡터 아직도 기하 벡터 공부하거나 공간 벡터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ABS라고 이야기했는데 ABS라는 평면과 밑면이 이루는 정사형의 넓이니까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으면 문제가 쉬워지는데 ABS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ABM이라는 평면 위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M이라는 점은 아까 찾았고 B와 C도 좌표를 잡으면은 점의 좌표는 다 잡기가 쉬우니까 그러면은 이 평면 벡터의 법선 벡터 구하기 쉬울 거고요. 밑에도 그럼 법선 벡터 구하기 쉬우니까 벡터를 이용하면 이면각의 크기 구하기가 쉽고요. 그러면은 이면각의 크기 구하게 되면 ABS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ABS라고 얘기하는 거는 ABM이라는 삼각형에서 중간에 수직하는 부분 중에서 높이가 잘리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렵지 않게 여기가 아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라서 4와 요거 곱한 거에다가 이면각의 크기 코사인 내적 법선 벡터들의 내적을 이용해서 코사인 구하면 또 구하는 방법도 조금 수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사각형 형태가 있다 보니까 정사각 뿔이 있다 보니까 사실 벡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쉬운 문제긴 한데 공간 벡터를 지금 현재 교육과정엔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구하는 거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구하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2024년 고등학교 3학년 10월 학력평가 선택 과목 기하에 대한 문제풀이도 전부 마쳤습니다. 기하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서 역시나 끝까지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항상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